첫 번째로 제가 신규로 들어갈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으며 연간 매출액과 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목표 주가로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9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9일 목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종목들 달아주시면 영상 만들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종목은 꼭 매수하고 싶다,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주식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0.18% 하락하면서 여전히 전고점 부근의 저항대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살짝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쌍바닥 패턴 후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 다시 받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거나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어제 0.44% 상승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나스닥보다는 지금 다우존스가 전고점 부분까지의 폭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상승하는 양봉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는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규로 들어갈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우입니다. 티커 심볼 DOW입니다. 4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하였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으며 연간 매출액과 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더라도 대부분 $60를 목표 주가로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 주었죠. 1차 목표가 $62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56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컴플루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FLT입니다. 컴플루언트도 실적 발표 이미 하였고 영업이익 적자 축소를 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대부분 $40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컴플루언트 손절 라인 $27.5를 잡고 1차 목표가는 $38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댓글에 많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자, 최근에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죠. 스타벅스는 2단계 박스권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하지만 한 번에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 깨질 때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만약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 $69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티 인컴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로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을 뚫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가격대는 리얼티 인컴이 $56.5를 넘고 올라와 주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단 라인을 막고 떨어질지 아니면 $56.5를 뚫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어제 실적 발표를 하였죠. 지금 시간 외에 9%가량 하락 중에 있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9%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었고 자, 이때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전부 매도를 하고 나오면서 약 30%가량의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죠. 지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 오게 되니까 결국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부진 뉴스까지 나오면서 추세 하단 라인까지 거의 다 오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도 한 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140로 잡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실적 발표를 하였죠.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였고 지금 시간 외에서 4%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초록색 선 60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이슈로 인해서 초록색 선 60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9.4달러를 넘어주어야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 초록색 선 60일선 9.4달러 넘는지 아니면 못 넘는지 확인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9.4달러를 지금 단기간에 넘지 못한다면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61선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아이온큐의 가장 급선무는 초록색 선 61선 9.4달러를 넘고 단기간에 올라와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XL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XL 초록색 선 61선이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되면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여전히 관점은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XOXL은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5달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XL과 마찬가지로 초록색선 61선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 전고점도 있는 구간이고 초록색선 61선도 있는 구간대입니다. 살짝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54달러 구간에 오면 올수록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SOXL이든 TQQQ든 다 갈색선 121선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살짝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70달러 가까워지면 질수록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후에 다시 한번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도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살짝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조정을 알고 하락에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제가 한 3일 전쯤에 손절 라인 15.5달러 잡고 들어간 종목이죠. 어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리프트는 이미 실적 발표도 하였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충분히 이 전고점 부근을 뚫어낼 수 있는 파동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프트 없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15.5달러를 잡고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있긴 하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3월 달에 중국 아이폰 출하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며 어제 0.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은 지금 이 갈색선 121선 박스권으로 봤을 때 1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을 계속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금 목표가는 198달러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갈색선 121선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죠. 메타는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는 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갈색선 121선 어제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갈색선 121선만 지켜준다면 단기지표 2, 3일 안에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줄 거고 그러면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0.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여전히 똑같습니다.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핑크색선 5일선 깨지 않으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핑크색선 5일선 가격대는 168달러 부근입니다. 알파벳은 제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시원하게 넘지 못하면서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죠. 지금 단기 지표가 바닥권으로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한 3, 4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하였고 주당 순이익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매출이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손절 라인 24.5달러를 잡고 저는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4.5달러 위에서 상승하는 양봉 나왔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지표도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결국에 1, 2주 후에는 이 정고점을 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97달러 부근은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지금 계속 바닥 구간 다지고 있는 중이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4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자, AMD 주봉으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은 이 정고점 부근과 겹치는 구간이고 단기 지표도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단기 지표하고 중기 지표입니다. 중기 지표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 AMD는 지금 150달러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어제 1.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TSMC는 지금 이 정고점 부분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 정고점 저항 때 한 달 내로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 TSM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37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도 지금 상승 추세 매우 좋고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193달러를 넘는 모습을 한 달 이내에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미국 당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달러 부근이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단기지표가 과매수권이 낮기 때문에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음 주에는 큰 상승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죠.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 여전히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으면서 지금 2주 연속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어제도 3.8%가량 상승해 주었고 여전히 핑크색 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종목들 또는 이 종목 꼭 매수하고 싶다라는 종목들 많이 써주시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하면서 만들겠고 종목 발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달 5월 한 달 잘 이용하면은 6월부터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장은 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펠로 엘토, 일라이 릴리, 모더나, 화이자부터는 2부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